안녕하세요. 짜투충입니다. 이번에는 차주 증시 전망과 현재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주에 그 현재 증시를 떠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죠. 대한민국의 코스피 선행 지표가 있는데 선행 PER이 8배 이하로 갈 경우에는 평가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시 제가 이렇게 PE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현재 증시는 떠나기보다는 접근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그 1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4.5% 가까이 될 경우에 부담이 엄청나게 크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그 빚이 엄청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4.5%에 가까이 될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런 경제적인 것을 포기할 만큼 이란 전쟁을 끌고 갈 가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게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쟁이 오래 지속되기보다 휴전이든 종전이든 뭔가 변수가 등장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다행히도 휴전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었죠. 일단은 우리가 이 추세라는 것을 일단 저항 추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등에서 올라갔지만 이 갭 부분이 차주에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메워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 이유는 현재 그 오전에까지만 해도 그 미국과 이란의 밤샘 마라톤 협상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내지 않은 상태에서 속개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지만 오후에 접어 들어서면서 종전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과 함께 벤스 부통령은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국으로 돌아간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증시를 좀 더 낙관적으로 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실망 매물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일단 종전 기대감 그리고 휴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지만 주말간에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실망 매물이 이렇게 쏟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구간이 21선까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협상이 결렬돼서 여기서 끝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이란 측 입장에서의 입장도 우리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대면 협상이 결렬되긴 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제대로 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앞으로 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라는 것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기 때문에 변동성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끝은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에 더 증시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윗꼬리를 좀 만들었죠. 장 초반에는 급등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흘러내렸었던 이유가 그날 당시 금요일날 저녁에 그 미국의 CPI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리고 종전 협상이 주말간에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도 있어서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상승한 구간에 저점 구간까지 했다가 일단 여기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그 미국의 그 CPI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보통 2%대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는 전년 대비 3%대라서 팬데믹 이후에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벌어졌던 그 관세 전쟁 그리고 그 이란 전쟁만 해결되면은 물가는 내려갈 것이라는 의견을 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이슨 퍼먼이라는 그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번 경우에는 물가를 낮추기 훨씬 쉬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철폐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다시 원활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간단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 물가 지수를 잡는 것에 있어서 연준이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일단 물가 지수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지금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것이 물가 지수예요. 그들이 목표를 잡고 있는 것은 2%대입니다. 전년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을 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최근에 3%대로 올랐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리는 명분이 좀 사라져요. 이 부분이 증시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의식해서 퍼먼이 일단 이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금방 간단하게 이런 물가를 잡는데 이슈들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을 원활하게 되고 전쟁 종식이 빨리 이루어지기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차주에는 증시가 무한대로 이렇게 올라가기보다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좀 더 횡보하는 장세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봉 차트를 봐서 일단 여기 추세 라인이 있거든요. 이게 이전에 그 저항 추세 라인을 일단 이렇게 이어서 나아간 건데 여기 추세가 여기 일단 지지를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일단 5,700선까지 해서 뭐 5,500 많게는 뭐 5,250까지는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죠. 왜냐면은 여기 저항 추세 라인을 한번 돌파를 했고 여기를 저항으로 뚫고 올라갔으면 여기는 다시 이제 지지 추세 라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뭐 차주에 어떤 이슈가 또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미국과 이란이 협상이 다시 또 재개돼서 급속도로 진전이 있다 이런 기사가 있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합의를 이룬 좋은 결과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일단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차주 시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4월 들어서면서
상태에서 선물을 순매수하는 경향이 좀 크죠. 외국인이 4월 들어서면서 순매수 추이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은 일단 증시의 하방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을 사면서 현물을 팔고 있죠. 그건 해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떠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그 지분이 생각보다 많이 저조돼서 다시 증가 추이로 변환할 것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때가 48%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도 삼성전자의 57.2조, 그러니까 1분기 만에 한 분기 만에 전년도의 전체 실적 이상을 발표를 했어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한번 살짝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눈치를 보면서 다시 또 증가 추이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걸 보실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4월 달에 들어서면서 순매수를 하는 빈도가 최근 들어서 좀 늘어난 추세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 선행 PER이 보시면은 5배도 안 됩니다. 엄청나게 저평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 추이에 있는데 그 주가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흐름입니다. 물론 반도체가 여전히 시크니컬 산업,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라서 업앤다운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AI 산업이 점차적으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메모리 쪽이랑 HBM의 그 수요가 앞으로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어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 뷰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시크니컬 산업으로서 이제 간주하기보다 이제 성장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크죠. 삼성전자도 선행 PER이 5배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엄청나게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가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큰 부분이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차주에는 여길 뚫고 올라가기 위해는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대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르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업황이 안 좋다라는 기사를 뿌리면서 이렇게 모아가면서 올라갈지.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 일목균형 이런 기준선이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구간으로 다시 떨어진다면 당연히 신규 진입을 해도 무난한 구간, 20만원 초반 부근까지는 전 괜찮다고 꼽고 있고, 만약에 하락해서 여기 60선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땡큐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 추이에 있고 2분기는 DRAM 가격이랑 낸드 플래시 가격에 인상된 상태가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1분기보다 더 실적이 더 좋을 거예요. 그러면은 팡 자체가 더 개선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분기 실적이 증가 추이가 가시화된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도 여기까지 하락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가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차주의 어느 정도 조정은 예상을 해둬야 된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한다기보다 일단 좀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을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진입을 고려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증시를 떠날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증시를 떠날 때는 언제냐? 우리가 산업 사이클이 끝나는 것이 보이고 미국의 캐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기업에 대한 그 실적 모멘텀이 더 이상 살아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쯤 떠나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파티가 아직 절정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리 떠나서 더 큰 기대 수익률을 놓치는 아쉬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세 라인을 봤을 때 여기 20만 1,500원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일단 결렬되는 소식이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면서 행보를 하면서 코스피를 그리고 코스닥을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넥스트 거래소에서도 좀 활발하게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서 괜찮게 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동진세미캠이라고 있습니다. 동진세미캠은 국산화를 열심히 하고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매출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큰 수급이 들어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미국의 그 신너 공장 하반기 양산 가동에 대한 기대치를 좀 갖고 있어요. 동진세미캠이 그 작년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59%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매출이 증가하면 할수록 동진세미캠도 같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장을 가동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최근 들어서 가동을 하면서 이에 따른 매출도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매출이 증가되면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물산 및 마틴과 합작 설립한 고순도 황산 공장은 미국 정부 소재 자립화 정책에 따른 수혜를 누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 소재 자립화에 따른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종목이 바로 동진세미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는 그 반도체 부분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테슬라부터 그 24조 5천억 그리고 반도체 위탁을 수주했고 계약 체결일은 2025년, 계약 종료일은 2033년 12월입니다. 아무튼 국내 최초로 EUV, 포토레스테이지 양산을 성공하면서 일본 기업이 독점하는 시점에서 독점적인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우리나라가 소재나 그런 부품 쪽 그런 기술력에 있는 부분을 일본 쪽에 좀 의존하는 게 컸었더라면 동진세미캠이 국산화하는데 일단 트렌드를 갖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하여서 중장기 성장 동력이 확보된다는 것이 아주 긍정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연도별 매출이 보통 이게 삼성전자 향에 따른 매출이 증가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동진세미캠에 대한 실적은 대한민국의 탑2가 증가되면 될수록 이 기업도 당연히 증가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에 따른 기대치를 갖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 안 되는데 거래대금만 4,600억 가까이의 거래대금이 발생했어요. 그 거래대금의 원천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왔고, 그들이 봤을 때 동진세미캠의 앞으로 향후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실적 모멘텀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60일선을 거뜬하게 뚫고 올라서면서 일목균형 기준선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서 만약에 여기까지 하락한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또 하락한다면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VE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투자 수혜이고 SK 하이닉스 향 제조 장비 공급을 기존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VEM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부분 이끄는 주도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기관이 제대로 받쳐주거나 이끄는 경향이 좀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이렇게 끌고 올라갈 때 그 알고리즘을 맞춰서 기관들이 따라가는 매수를 하고 있지, 거의 매수의 주체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느 것을 매집해서 끌고 가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최근에 꾸준히 이렇게 우상을 하고 있고 다시 정고점을 다시 돌파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VEM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VEM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일단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 200% 그리고 내년에도 증가 추이를 하면서 점차 이렇게 우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세가 끊임없이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기 SNS텍도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이 친구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조정을 줬지만 다시 또 얘도 여기 박스권을 최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박스권인데 여기서 일단 횡보를 하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왔죠. 그랬다 보니까 여기 상단이 저항대가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예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하락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보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CK 같은 경우도 또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들이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향 그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박스권에서 다시 또 돌파를 할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죠. 일단은 여기 계속 윗꼬리를 일단 달면서 이 저항대를 계속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도 돌파 시도를 했고, 그 와중에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언제 이렇게 다시 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해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의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기대치를 갖고서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1,000억 미만이었는데 올해 1,000억대로 돌아서고, 또 내년에도 증가하고 내후년에는 2,000억대 증가하고 있는데,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예상치로서 기대치로서 오르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들었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GST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4월부터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죠. GST는 좀 냉각, 액침 냉각 쪽에 관련된 쪽인데 아직 보고서가 제대로 기입되지 않았지만 이 기업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차주에 여기 상방을 뚫을 가능성이 높은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사마콘덴서예요. 사마콘덴서 같은 경우는 여기 일단 박스권을 여러 번 일단 돌파 시도를 한 모습이 보이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일단 이런 식으로 일단 삼각 수렴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종목일수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있고 일단 삼각 수렴을 해서 일단 돌파를 시도를 한 상태에서 왔다 갔다 이러면서 다시 또 상승을 준비를 하면서 일단 저점이 우상향을 하고 있죠. 이런 애들은 이렇게 빠지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또 올라가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이론상으로 이런 경우가 많고, 사모콘덴서에 대한 실적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하락을 했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또 올라가는 기대치를 갖고 있죠. 내년에는 더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식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실적입니다. 실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애일수록 결과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실적이 받쳐주면서 우리가 산업과 그리고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멘텀들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내러티브 하는 종목일수록 우상향을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도 봤어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주의 사마콘덴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응급제 관련주이자 페라브스카이트라고 그 태양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죠. 보시면은 응극활 물질 첨가 그리고 이거 MLCC 핵심 소재인 전극페라이트 생산에 삼성전기에 공급한다는 이슈가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엄청 커요. 삼성전기가 오랜만에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기가 그 MLCC 산업의 쌀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1조를 못 미쳤지만 올해부터 1조 이상을 가고 있고 2028년에는 2조 가까이 아주 크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앞으로 3년 안에 2배 이상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대조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그 MLCC 핵심 소재인 전구 페라이트 생산을 삼성전기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될수록 유가는 떨어지지 않고 그럼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증가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대조전자 재료가 그런 모멘텀도 갖고 있어서 같이 살펴보면 좋다는 뜻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사실 이 퍼만버스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갑자기 증가 추이에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올해는 다시 300억대로 이렇게 올라간 상태고 내년엔 이런 증가 추이에 있으면서 페라브스카이트라는 그 태양전지 관련된 쪽에도 속하면서 삼성전기의 그런 소재에 공급하는 회사하면서 외국인 수급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방산주인데 라이젠 넥스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을 때 현대로템은 약간 좀 눌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를 했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매집을 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거예요. 하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24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5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들어오면서 지난주에 상한가를 달성했는데 여기 박스권은 쉽게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4억 달러 투자 유치에 급등한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최근 들어서 다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지금 1조인데 보시면 거래대금이 1,700억 이렇게 발생했죠. 지금 시가총액 대비 15% 이상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1조 단위로 가는데 조 단위로 가는 종목에서 거래대금이 10% 이상 발생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통신망 쪽이 좀 강세였죠. 솔리드도 그렇고 RFHIC 이 회사도 최근에 실적 기대치가 엄청 큽니다. 저번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영업이익이 2023년까지만 해도 3억짜리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보시면 2028년도에 불과 5년밖에 안 되는데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기대치를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원래 10,000원대였는데 지금 90,000원 정도 됐잖아요. 지금 이 성장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아직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고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끊임없이 진입하고 있어서 이 기업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당연히 그 RF 머티리얼즈도 당연히 우상향을 하게 되겠죠. 작년에 흑자 전환을 했고 올해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RF 머티리얼즈도 우상향 추이에 있으면서 RF 시스템주도 같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RF HIC가 증가하면 얘도 같이 낙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왜냐면 다 지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RF 머티리얼즈, RF HIC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낙수 효과로서 어느 정도 지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TMC도 광통신, 통신장비, 조선기자재 쪽인데 이 종목도 이전에 소개해드렸죠. 공부방에서는 이쯤에 다뤘었는데 이때 이만큼 수익을 창출했는데 다시 상승 모멘텀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이쪽 섹터에서 아주 잘 나가는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대한광통신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TMC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통신이 왜 이렇게 강세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광통신이 강하게 된 계기는 그 광통신은 전기 신호를 빛으로 전환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로 AI 구동의 물리적 한계로 지목되는 네트워크 병목 형상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뭘까요? AI죠. 우리가 그 AI 산업에 성장되면 될수록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속도인데 그 속도를 어떻게 빨리 전송하고 하는 데 있어서 광통신이 정말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통신 그리고 RF 쪽에 있는 종목들이 시세 상승이 좀 좋고 이게 연결되면서 이제 5G도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솔리드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5G 쪽의 대장주였던 AMW도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 지속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도 보시면 올해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내년에는 8배 가까이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서 내년 그리고 내후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은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추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어떻게 효율적인 전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회사 쪽에도 부가적으로 낙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IC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반도체 쪽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회사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YC 같은 경우는 뭐 동진세미컴, VM, 뭐 SN, STEC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쯤에 그 바이오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4월에는 원래 보통 그 바이오에 대한 학회랑 그런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바이오가 좀 강세인데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하가 좀 묘연해질 것이다 라는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되는 것이 묘연해지면 바이오가 좀 약세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그 4월에 스테이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를
주가를 좀 갖고 있어요. 이 일정을 보시면 샌디에이고 이제 드러그 이제 약물 관련된 쪽에서 회가 있고 뭐 미국 암학회도 있고 신경 일정이 있고 그 기대치를 갖고서 수급이 꾸준히 받쳐준다면 주가 상승 모멘텀도 당연히 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AACR 그러니까 암학회 관련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뭐 ADC, 의료 AI, RNA, 면역 항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일단 주가가 여기서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매집을 하잖아요. 이런 거는 언제 이렇게 급등을 할지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계속 구간에 맞춰서 모아가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뼈 전문 연구 바이오 쪽이라서 뭐 렉나자나 로열티 기술 수출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이번에도 암학회 관련돼서 뭔가를 낼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리가켄 바이오도 여전히 좋고 60일선에 다시 올라왔고 셀트리온도 241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설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동아ST 같은 경우도 추세를 돌리는 과정에 있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도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면서 다시 이목균형 기준선 위로 올라왔죠. 이 친구도 다시 올라설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파로스, 아이, 유닛, 한미약품, 알지노믹스 친구도 괜찮은데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외국인이 최근에 빠져서 좀 아쉽긴 한데 다시 저는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지노믹스에 대한 그 기대치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좀 재료를 좀 많이 다루고 있고 한미약품도 재료가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50만 원대라고 좀 비싸게 여기실 수 있겠지만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적도 같이 가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 한미글로벌, 한미반도체 한미라고 하는 애들이 최근에 그 상승 모멘텀이 좋죠. 외국인도 끊임없이 매수 중에 있고 아무튼 얘도 학회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BL 바이오도 최근에 좀 많이 눌렸었는데 전쟁 때문에 좀 많이 눌렸죠. 바이오들이 전쟁이 펼쳐지면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물가 상승이 올라가면 당연히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먼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이런 암학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바이오 일정이 4월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치를 갖고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ABL 바이오도 추가적인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도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큽니다. FDA 도전을 여러 번 하고 있고 일단은 기대치를 좀 많이 갖고 있으면서 HLB의 강성주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진영곤 그 HLB 그룹 의장이 끊임없이 IR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대치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관심 있게 봐둘 필요성이 있는 것이 지분인데 블랙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영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지분을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엄청 까다롭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블랙록이 5% 가까이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크고 그들이 평가하기에 아주 깐깐한 조건들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HLB는 이런 블랙록이라는 엄청난 회사가 증명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어요. 장내 매수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데 2월 24일을 보십시오. 이날이죠. 많이 줘봤자 52,800원이고 그리고 고가 53,400원 뭐 종가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52,8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여기 구간의 가격대도 별 차이 없고 블랙록이 이 정도 먹으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이경 500조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경입니다. 이경. 2조가 아니라 이경 500조를 운영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기 때문에 이 회사가 검증한 회사는 우리도 함께 끌고 갈 필요성이 있어요. 적자가 연속으로 지속되고 있지만 적자가 바이오는 중요하지 않죠.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건 FDA에 대한 인상이 성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에 따른 기대치를 얼마큼 갖고 갈 것이냐 이렇게 중요한 거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 종목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해요. 일단 다시 좀 돌아와서 일단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흘러내렸죠.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물류비 상승 그런 우려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장도 조정을 다시 또 거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차트상. 그러니까 물류비 상승에 따른 기대치가 반영을 하는 동방 그리고 KCTC 그리고 최근에 대한해운 좀 많이 올랐죠. 대한해운이 상한가를 가는데 대한해운과 같이 갈 만한 친구가 HM도 외국인이 끊임없이 이렇게 매수 중에 있고 같이 봐야 될 것이 페노션도 외국인이 끊임없이 매수 중에 있고 페노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렇게 증가 추이에 있고 생각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기에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이 반사수혜를 받거든요. 이렇게 해운 물류 쪽 그래서 이런 쪽을 잠깐 매매를 하시면서 조정을 받을 때 이런 좋은 종목들을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국내 증시도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산업이 전혀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캐페 투자는 여전히 증가 추이에 있고 AI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메모리 수요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GPU가
AI 산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HBM을 만든 그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님은 메모리가 GPU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은 GPU가 왕이지만 앞으로는 HBM과 HBF 안에 있는 GPU가 들어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모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 AI 산업이 대두될수록 데이터 저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결국엔 메모리가 GPU를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전망치가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직 그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들께서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서는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돼요. 이번 하락장 때 제 영상을 보고서 기회로서 수익을 냈다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이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아주 흐뭇해요. 제가 공부방에서 다루는 그런 종목들과 노하우들을 일부를 여기다 좀 녹여서 다루는데 무료니까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 차주에도 쉽지 않은 장이 펼쳐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속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만약에 또 조정이 준다면 언제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또 다시 또 재개돼서 급속도로 또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면 5월에 미국이 방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협상력을 높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종전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그리고 종전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또 4.5 위로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트럼프는 이번 중간 선거는 완전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번에 조정이 또 온다면 저는 여전히 기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차주에도 잘 마무리하셔서 좋은 수익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이 늦었네요. 잘 자요.